이번 시간에는 환원이율 계산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수입 방식은 약간 미래 계산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용어가 많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이 어렵다고 여기면은 그냥 통과를 해도 되는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환원이율은 수입 방식에서 나온 말이고, 수입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수익가액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수익가액은 앞에 순수익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순수익이죠. 이거는 뭘로 번 돈이다? 임대료로 번 돈. 순영업 소득으로 계산하자 그랬어요. 이걸 환원이율 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예. 그래서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하는데, 이 환원이율을 감가와 관련시켜서는 내용적으로 할인수, 회상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차 때문에, 회상은 감가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회상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연상선이 있는데, 직선법은 연수분의 1로 계산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에는 감가와 연관되는 환원이율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일반적으로 이 환원율에 들어간 숫자를 어떤 식으로 찾아낼 거냐 해가지고 5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우드법, 부채감당법이라는 이 5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혹 그 5개 이름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 중에서 특별히 맨 끝에 나오는 부채감당법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 시험에 충분히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이율은 시조투엘부, 시장에서 추출했다. 환원이율을 시장에서 추출했다 이 말이죠. 내가 구하려는 물건에 대한 환원이율을 어떻게 추출을 했느냐면은, 이게 그 수익 가격이니까 여기서 환원이율은 공식을 좀 변형시키면 위에가 순수익이고요, 밑에가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물건과 비슷한 물건들, 예를 들면 빌라라고 한다면 빌라들을 이제 그 동일 수구권 내에 있는 빌라들을 찾아가지고 가격과 순수익의 비를 우리가는 환원이율이라고 해갖고 그 숫자를 시장에서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시장 추출법, 그러고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가장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 찾아내려면은 같은 물건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같은 물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조성하자 이 말이죠. 조성한다라는 말은 이제 만든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뭘로 가는? 요구 수익률로 계산을 합니다. 요구 수익률.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무할인 이런 말 기억납니까?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에다가 인플레이율을 합쳐서 만든 것이 우리가 요구 수익률인데, 그 무할인이라는 각자 요소를 구성했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면은 실제 계산 문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성법은 요구 수익률로 계산했다. 그런데 주관적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환원이율을 찾아낼 때, 말하자면 토지와 건물의 환원이율을 합쳐갖고 토지와 건물을 합친 것을 물리적 투자결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분 환원율과 저당 환원율을 계산을 해서 찾아내는 것을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환원율을 이렇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돈과 남의 돈, 은행 돈을 통해서 환원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특별히 이 금융적 투자결합에서 지분 입장에서 계산하는 것이 엘우드법이고, 그 다음에 저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은행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하는 것이 부채감당법인데, 그런데
이 지분 입장에서 하는 L 우두법을 저당 지분 환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당 지분 환원법인데 L 우드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저당 지분을 계산할 때는 지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전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세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에루드법은 뭐냐면 중간에 물건을 판다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의 전제가 들어가요. 해서 에루드는 세전으로 계산을 하고 단기 보유를 하고 지분으로 하기 때문에 혹 기억을 하실 때 세단지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아파트는 몇 단지다? 에루드 아파트는 몇 단지다? 세 단지. 세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기로 하고 지분 중심에서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이 L 우드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가끔 등장하는 게 부채 감당법인데 부채 감당법은 이 세 가지 숫자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부채 감당률하고요. 대부 비율하고 저당 상수를 곱해 갖고 계산하는 것을 부채 감당법인데 첫 글자로 저는 부대저 이렇게 외자고 합니다. 이 부채 감당법은 계산 문제로 뿐만 아니라 말로도 가끔 나오니까는요. 이 부대저 기억하셔 갖고 부채 감당률 예를 들면 부채 감당률을 2라고 주었다고 하자 이거요. 대부 비율을 50%라고 하자 이거요. 그 다음에 저당 상수를 10%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지면은 세 개를 곱합니다. 2 곱하기 0.5 곱하기 그 다음에 10%는 0.1이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0.1이 나오고 0.1은 10%로 환원이율을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부채 감당법.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환원 이율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5개 말이 있고 시, 조, 투, 엘, 부 시조가 12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루드법, 부채 감당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대저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로 곱해 갖고 우리가 환원율을 계산한다. 이런 것은 기억하고 나머지 말들은 용어로 이런 것들이 환원 이율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용어를 골라내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